안녕하세요. 주식규정 평택 도비예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미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두 국가, 한국 그리고 국가는 아니지만 뭐 EU 둘 다 15% 관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과 EU가 대미 관세를 15% 받는 대신 맺었던 에너지 협정이 너무 닮았어요, 둘이가. 네, 뭐냐 하면 원년 대비 앞으로 3개년 동안 1.7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수입해야 한다. 즉 원유와 가스를 미국으로부터 1.7배 원년 대비해서 2024년 대비해서 1.7배씩 앞으로 3개년을 수입하라 이 얘기였고, 사실 이 액수로만 보면 그래요. 뭐 대한민국 같으면 173억 달러 1년에 수입하던 걸 300억 달러씩 수입하세요. 뭐 이런 식. 그럼 거의 1.7배거든요. 근데 그게 수치적으로만 보면 정말 에너지 양을 그렇게 많이 수입해야 될까 싶은데, 사실 유가가, 가스 가격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게 꼭 그렇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양을 수입해서 덤핑으로 받아서 이렇게 많이 강제로 소모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게 느껴지고, 유가가 올라가면 100달러 가까이 가거나 이 1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정말 비슷한 양의 에너지 가격만 올려서 수입해서 소모하게 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고유가 전략이 담겨 있다라고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캐나다라는 국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처를 찾았기 때문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캐나다가 미국에 너무 황당하고 뭐지, 우리말로 하면 좀 택도 없는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다. 35%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관세가 미국의 재살 깎아 먹기에 가깝기 때문에 전 이 캐나다의 35% 관세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회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캐나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고, 캐나다의 지리적 특성. 일단 캐나다의 양쪽 바다를 낀 계란 노른자 같은 두 서부 동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에는 사람 살기가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캐나다 땅도 정말 살기 좋아지는 영역이 많아지고, 특히 토론토 같으면은 정말 미국의 북쪽 도시들과 더불어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국제 허브 도시가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자원 부국입니다. 뭐 목재, 원유, 가스, 석탄,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거는. 네. 그리고 지금 동물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캐나다에 지금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다 생각해서 캐나다 지수랑 지금 캐나다 은행, 일단 관세 때문에 많이 흔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라 국가 전체 ETF 지수랑 은행이 먼저 흔들려야 돼요. 그리고 캐나다의 대부분의 지금 캐고 있는 원유는 대부분 파이프라인 혹은 기차로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주식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겠죠. 썬코어 같은 애들, 그리고 캐나다 내추럴 리소스 같은 캐나다 원유 주식, 엠브리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35% 관세가 발효되는 마당에 캐나다 ETF랑 그리고 캐나다 뱅크 은행들 뭐 로열 뭐 뱅크 뭐 그리고 캐나다 몇 개 은행이 있는데 다 별로 주가에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관세가 35%나 부과됐는데, 그러면 캐나다에 대한 대미 투자가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캐나다 주식 사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엠브리지 뭐 캐나다에 있는 파이프 주식들, 그리고 이 캐나다 내셔널 리소스 캐나다 원유 가스 다루는 주식, 얘네들 다 주가가 꺾이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캐나다에 대한 이 35% 관세는 오래 안 갈 거라는 걸 이 캐나다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캐나다랑 조금, 이건 약간 화질을 조금 돌릴게요. 미국이랑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멕시코랑 이 캐나다는 미국의 물가를 좀 낮춰주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실 생필품이나 뭐나. 네. 그래서 전 포스트 차이나가 멕시코가 될 거라는 생각도 사실은 뭐 미국 하나만 대상으로 보면은 좀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뭔가 좀 공산품을 마구 찍어서 트럭으로 바로바로 올리면 사실 저기 항구 배 타고 수십 일을 거쳐 항구로 도착하는 중국이 또 거기서 기차 타고 막 미국 각지로 배달하잖아요. 멕시코가 뭔가 물가만 좀 싸게 잡히면은 정말 멕시코가 이 미국의 투자를 본격적으로 받으면은 중국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미국 이 국가 하나 상대만으로는. 네. 물론 인도, 중국만큼 물가가 싸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네, 멕시코는 정말 뭐 미국의 물가를 잡아주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이고, 특히 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랑 아이러니하게도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인력을, 네, 고용을 정말 싸고 많은 고용을 공급하는 것도 사실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멕시코에 20% 관세, 캐나다에 30% 관세를 때리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충수예요. 이거 절대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필품이랑 물론 그 캐나다 오일은, 네, 캐나다 오일은 관세를 근데 10%밖에 안 때렸더라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일에까지 관세를 때리면 유가가 또 35%대를 때리면 유가가 오르니까 걱정이 돼서 쫄려서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캐나다산 제품 모두 35% 관세를 때리는데 오일만 10%를 때렸다. 사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타니까 유가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좀 잡지 못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근원 CPI에만 집착을 하고 오일에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오일 가격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기도 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든이 금리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 물가가 안 잡힌 이유, 오일의 영향도 분명히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땐 왜냐면 자기가 나 다음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그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었겠죠.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오일 가격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사우디에도 감산시키고 자기 나라도 드릴 베이비 드릴 하면서 엄청 증산을 유도했죠. 네. 그래서 저유가가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모든 물건의 35%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데 오일에만 10%를 부과했다. 이거 본인도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무작위로 높이 부과하는 게 자충수라는 걸 사실 알고 있다 얘기예요. 왜 이렇게 자충수를 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전략이 있겠죠. 네. 오일에까지 35%를 주는 거는
아, 내가 막 죽는구나 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일은 10%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엔브리지나 캐나디안 내셔널 리소스 이런 캐나다 원유가스 주식들은 지금 별로 그게 없어요. 타격이 없어. 그리고 사실 이게 별로 오래 못 갈 거라 생각하는 은행이나 뭐 캐나다 지수 자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외에 목재 그리고 석탄 기타 등등의 생필품이나 뭐 많은 물건을 날라야 하는 캐나다 철도 주식들 있잖아요. 캐네디안 내셔널 레일웨이 그리고 그게 CNI 그리고 제가 한때 샀던 캐네디안 퍼시픽 캔사스시티 이 멕시코랑 캐나다까지 연결하는 이 철도주 이 둘은 좀 내려왔습니다. 특히 멕시코까지 지금 연결하는 CPE는 별로 안 내려왔는데 CNI 캐나다랑 미국 대부분의 지역을 연결하는 이 CP라는 캐나다 대표 철도주는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코로나 때랑 가격이 비슷해요. 네. 근데 철도는 이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깔아놓으면은. 그리고 지금 관세 35% 때문에 원유 외에 지금 영향을 받는 생필품들이 지금 많이 겁을 먹고 이 생필품들은 많이 겁을 먹고 있다. 근데 생필품 자체가 뭔가 제조하는 데 있어 이익률이 크지 않은지 뭐 특별히 막 은행이나 캐나다 지수 같은 건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을 실어 나르고 돈을 받아야 되는 철도주는 지금 확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물론 이 원유랑 가스까지 이 관세가 35% 그랬으면 국가랑 은행 지수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정말 에너지 투자에 있어서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안 대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 관세자 35% 관세 자체가 미국 물가가 오른다 하면 이거 반드시 순식간에 해제될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캐네디안 내셔널 레일웨이 얘를 반드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년 전의 주가 비교해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네. 그리고 120달러 넘게 갔던 고점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92, 3달러 정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얘를 한 30주 정도 사놨거든요. 근데 지금 ADM과 교체 매매를 생각할 지금 ADM 남은 주식들과 완전 교체 매매를 생각할 정도로 얘가 경제적 해제가 크다 생각해요. 사실 ADM도 정말 제가 칭찬을 많이 했고 경제적 해제가 크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주식이긴 한데 지금 ADM이 중국과의 교역이 정말 작아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국이 브라질과 브릭스 또한 지금 경제 블록으로 하나 묶음이 되고 있잖아요. 네. 브릭스와 친하게 지내면서 지금 브릭스랑 브릭스 중국이 가장 강한 축이잖아요. 브릭스랑 중국이랑 브라질이 지금 곡물 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브라질에 철도 깔아주고 항구 설치해주고 여기 곡물 엘리베이터, 곡물 창고 이런 걸 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랑 뭐 다시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자 이런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되더라도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고 이 뭔가 세계 무역 다시 자유무역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도 저는 언젠간 자유무역의 분위기로 다시 간다 생각하긴 해요. 근데 브라질이랑 중국이 이미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 곡물용 철도랑 이 뭐 창고 엘리베이터 이런 인프라를 설치해줘 버리면은 더 이상 중국은 미국 곡물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 해자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앞에는 이것까지 분석을 못했었어요. 네, 솔직히 이게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맹점이고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해요. 한국 주식 같으면 이런 게 잘 보이는데 미국 주식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분석을 잘 못했다. 네, 저처럼 ADM에 많이 비중 크게 투자하신 분은 없었겠지만 만약 있다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ADM보다 지금 캐네디안 내셔널 레일웨이가 좀 경제적 해자가 더 크다는 전 결론을 내리고 좀 갈아타기를 시도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좀 장기 투자적 관점으로 봤을 때 캐네디안 내셔널 레일웨이는 캐나다 이 지구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뭐 북극곰아 미안해 하면서 좀 캐나다도 더워지고 하겠지만 여기 캐나다 남쪽 지역엔 오히려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뉴욕보다 더 살기 좋은 기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여기 뉴욕만큼 관광객도 많이 오고 토론토 같은데 그리고 전 몬트리올이랑 저기 그 어디냐 몽브랑시포 보던데 퀘벡 그래 퀘벡 가보니까 정말 경치 좋고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거기 살고 싶더라고요. 가니까 물론 제가 캐나다 가서 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지역이 이민 대상 지역으로 그리고 관광 지역으로 더 커지고 발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물자도 더 몰리고 네, 오히려 미국에 있는 뭐 생필품이 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몬트리올이 워낙 몬트리올이나 토론토 물가가 비싸진다면 미국부터 뭐 디트로이트 같은 데서 만든 차들이 글로 올라가고 뭐 글로 많이 올라가고 수송이 많이 되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수혜를 보는 게 캐나디안 내셔널 레일웨이가 될 수도 있겠다. 여기 그리고 한 공항도 커지고 하면 정말 많은 물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여기가 훗날 좀 더 세계 중 토론토 같은 데는 지금도 물론 세계에서 좀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지만 정말 큰 도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캐나디안 내셔널 레일웨이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곡물 얘기도 아까 드렸지만 ADM은 물론 곡물을 매점 매석을 할 수 있는 주식인데 캐네디안 내셔널 레일웨이 같은 곡물을 많이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되는 셔틀이에요. 그러면 뭐 곡물이 또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게 여기저기로 많이 수송되면은 왜냐하면 추운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여기가 농토로 개간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곡물 수확에 있어서 또 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러시아가 지구 온난화에 정말 해자가 될 수 있는 국가라 생각하는데 러시아는 지금 뭔가 문명이 발달하고부터 계속 독재 국가였어요. 그에 비해서 캐나다는 뭔가 아직 좀 사회주의 경향이 많이 사회주의 냄새는 좀 나고 뭐 가고 싶은 병원도 마음대로 못 고르고 하는 건 좀 자유국가에서 좀 먼 측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러시아보다는 훨씬 낫다. 아무래도 미국의 동생이다 보니까 훗날 자유국가로서 정치색이 더 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캐나다가 좀 뭔가 기후변화 그리고 지금 가장 관세의 힘이 강한데 나중에 관세의 약화는 아니고 완화 등등의 정책적 그리고 환경적 변화에 있어서 가장 수혜가 많을 것 같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철도는 지금 있는 걸 막 뜯어 고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땅값이 오를 수 있는 훗날 노른자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얘를 너무 말이 바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ATM에서 캐나디언 내셔널 레일웨이로 좀 갈아탈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갈아탈지 아니면 8월 6일에 ATM 실적 발표하고 갈아탈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근데 캐나디언 내셔널 레일웨이 정말 지금 사기 좋은 가격인 것 같다. 그리고 멕시코가 혹시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금 더 괴롭힘을 당한다면 CP의 가격도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캐나디언 퍼시픽 캔자스시티 이 주식 멕시코랑 캐나다까지 횡 종단을 하는 이 철도 주식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얘가 가격이 더 떨어지면 CP도 전 좀 사모을까 생각 중이에요. 네, 이만 제가 좀 캐나다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특히 철도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캐나다 정말 근데 관세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게 특히 카메코라고 우라늄 수출주 있거든요. 얘는 정말 주가가 끄떡도 안 했어요. 보면은 관세에 대한 이런 겁도 안 먹어. 이게 정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 카메코 주식 주가가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 관세 정말 이거 별거 아니게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뭔가 확신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생각하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전 전문가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캐나다 주식 중에 지금 제일 많이 빠져있는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 전 한번 묵직하게 들어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지금 몇 분 했지? 거의 20분 넘게 했네요. 제가 생각보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5분 안에 끝내야 좋은데 오늘 생각보다 말씀 많이 드렸고, 캐나다 주식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 저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진짜 좀 ATM이랑 완전 교체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30주 매수해도 없고 완전 교체 매매를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뭘로 토픽으로 얘기를 하지? 그리고 제 구독자 이제 488명이네요. 500명이 다 돼가네요. 네, 그래도 이 허접한 영상 계속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정말 500명이 되면 제가 인스타그램 하나 팔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소통도 더 원활해지고 좋겠죠. 한 김에 유튜브 채널 이름도 좀 바꿀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의 매수 기회가 왔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고 저도 좀 주말이니까 쉴게요. 청소도 좀 하고 빠이.